원피스 과거 대전쟁을 이끌었던 최초의 해적이자 태양신 니카의 힘을 처음으로 사용한 인물은 바로 조이보이인데요. 조이보이는 약 800년 전의 인물이며 과거 공백의 100년의 활약을 하였던 인물입니다. 밀짚 모자를 쓰고 있는 실루엣과 함께 오로성과 이무는 조이보이에게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로 최근 밝혀졌는데요. 해적왕으로 올라선 골드로저는 원피스를 찾기 위해 마지막 섬에 도달하였을 당시 조이보이를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같은 시대에 태어나고 싶다는 말과 함께 조이보이에게 터무니없는 보물을 남겼다고 말하기도 하였는데요. 새로운 조이보이가 등장하기 전까지 와노쿠니국은 개국을 해야 한다고 코즈키 오뎅이 말하였으며 드니샤는 해방의 드럼 소리가 들린다며 과거 조이보이와 무언가 약속을 한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에그헤드에서는 처리거인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며 조이보이와의 과거 행적을 회상하기도 하였는데요. 베가펑크로 인해 밝혀진 조이보이는 태양신 니카로서 싸운 해적으로 밝혀졌으며 에그헤드 섬에서는 괴물로 변해버린 오로성에게 처리거인에게 남겨두었던 패왕색 패기로 큰 충격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과거 처리거인 에메트에게 미래의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의 패왕색 패기를 남겨두었으며 이를 방출하자 오로성들이 일격에 빤스런을 치기도 하였는데요. 에메트가 보여준 조이보이의 패왕색 패기로 해군 중장들은 전원기절을 하였으며 이 패왕색 패기는 빨간머리 샹크스를 웃돈다고도 밝혀졌습니다. 이무마저도 두려워하는 이런 강함을 가진 조이보이는 과거 20개국이 연합해서 겨우 맞설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강함을 가지고 있었을 거로 추측됩니다. 조이보이는 세계의 고대 병기인 우라노스와 포세이돈, 플루톤을 후대에게 물려주기로 계획을 하였었고 만일의 사태까지 대비를 하였던 것인데요. 이런 내용을 후대에게 비밀스럽게 전달하기 위해 고대 포네그리프를 남겨두었습니다. 조이보이의 밀짚 모자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지 패배 후 이무가 조이보이의 밀짚 모자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며 무슨 우연인지 해적왕 로저도 밀짚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 밀짚 모자는 샹크스를 통해 몽키디 루피에게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최종장에서는 과거 조이보이가 가지고 있던 니카의 능력을 현재는 루피가 가지게 되었으며 초기 루피는 자신이 먹은 열매를 고무고무 열매로 알고 있었는데요. 몸이 늘어나기만 하는 쓰잘데기 없는 열매인가 싶었지만 생각해보면 그게 아닌 걸 알 수 있습니다. 가이호의 센시, 타이오의 카미, 니카. 로저 해적단에서 견습생부터 현 사왕에까지 오른 샹크스가 고무 열매를 빼앗기 위해 CP9이었던 시즈후가 타고 있던 배를 습격하여 고무 열매를 탈환을 했던 것인데요. 그리고 이 열매를 우연인지 필연인지 루피가 먹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열매인 걸 알고 있던 샹크스가 세계 정부에게 완전히 빼앗기기 전 이를 탈환한 거로 볼 수 있는데요. 루피를 구하기 위해 한쪽 팔까지 내놓은 샹크스를 통해 루피는 무사히 해적으로서 출항을 할 수 있었고 출항한 지 2년 만에 사왕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개의 바다 중 최약체인 이스트블루에서 이름을 날린 강자들을 모두 때려눕히고 알라바스타에서는 세계 3대 세력으로 불리는 칠무의 중 한 명인 크로코다일까지 이기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패기가 없는 설정에서 사실상 주인공 버프와 루피가 타고난 가족력까지 더해져 이러한 결과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계 열매 능력자들이 등장하며 서서히 한계치를 보여주기 시작하였는데요. 이후 로빈을 구출하기 위해 세계 정부에 속한 CP9과 정면 대립을 하게 되며 여기서 또 한 번 성장을 하게 됩니다. 기어 세컨드와 서드를 터득하였고 엄청난 파워업과 함께 세계 정부 메인 강자 중 한 명인 로브루치를 꺾게 되며 억대의 현상금을 갖게 되는데요. 이후 칠무에인 모리아까지 꺾으며 정상전쟁에서 에이스를 탈환할 뻔하였지만 또 다시 자신의 약함을 느끼고 흰수염 해적단 괴멸 그리고 에이스는 결국 사망하며 패배의 쓴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해적왕의 오른팔로 불린 레일리와 함께 2년 동안 수련의 기간을 갖게 되는데요.
타고난 패왕색 패기를 활용을 하기 시작하였으며 견문색은 물론 무장색까지 자유자재로 다루며 다시 한번 파워업을 하고 서서히 해적왕과 새로운 조이보이의 자질을 갖춰가게 시작하였습니다. 정상 전쟁까지만 하더라도 해군 중장들도 버거워하였지만 2년 후 파시피스타는 물론 자연계 능력자나 칠무해와도 무리 없이 대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업 포스를 처음으로 보여주었으며 칠무의 상위권 강자인 돈키호테 도플라밍고를 때려눕히며 또 한 번 강함을 증명하였는데요. 여기서 드레스로자에 있던 강자들을 자신의 산하의 적단으로 만들어버리며 미래 벌어질 큰 전쟁의 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도플라밍고나 카타쿠리와 싸울 때만 하더라도 사황급으로 올라서긴 어려울 것으로 보여졌으나 자신의 세력까지 갖추게 되며 슬슬 해적왕 후보로 급을 올려가기 시작하였습니다. 트라팔과 로우와 함께 동맹을 맺으며 도플라밍고와 거래를 하던 카이도우와의 싸움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지상 최강에 불리는 카이도우에게 일격에 리타이어 되어버리며 인질로 잡히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 같은 최악의 세대인 캡틴 키드와 사무라이 연합들과 함께 사왕과 싸울 태세를 또 준비하였는데요. 유행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함께 터득하였으며 카이도우와 다시 1대1 싸움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패왕색 패기를 두르는 법을 터득하여 공방을 주고받던 루피였지만 다시 한번 패배를 당하게 되는데요. GP0의 방해로 인해 패배를 하였지만 과거 패배와는 달리 심장에서 고동소리가 나오며 또 한 번의 변화를 보여주기 시작하였습니다. 루피의 심장이 쿵쾅대자 거대 코끼리 지니샤는 해방의 드럼 소리가 들린다고 말하였는데요. 루피는 각성을 통하여 과거 조이보이와 마찬가지로 태양신 니카의 힘을 보여주었으며 여기서 외형도 확 바뀐 모습을 보였습니다. 과거 조이보이와 함께 싸웠던 지니샤는 니카가 부활한 것에 기뻐하였으며 루피는 여기서 자신의 최종 모드로 카이도우를 때려 눕히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세력 간 싸움을 떠나 1대1 최강 생물로 불리는 카이도우를 때려 눕히고 동맹 빅맘은 로우와 키드가 리타이어 시키며 새로운 사왕으로서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요. そして麦わらのルフィ4校だ! 와노쿠니를 구하게 된 루피는 사실상 사무라이들의 대장이라 볼 수 있는 모모노스케와 이곳에 잠들어 있던 고대병기까지 자신의 편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거 이너섬에서 도와주었던 포세이돈인 시라호시와도 인연이 있어 과거 조이보이가 남겨두었던 고대병기들을 사용할 준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왕이 된 루피는 에그헤드 섬으로 발걸음을 옮겼으며 최악의 세대인 보니와 동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에그헤드 섬으로 도착한 뒤 여기서부터는 각성을 완전히 익힌 것인지 니카 모드를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 한번 이겼던 CP0 루치가 재등장하였으나 과거 박빙의 승부와는 달리 클래스의 차이를 보여주기도 하였는데요. 니카의 모드로 루치를 압도하였고 루치도 의식이 날아갈 것 같다며 수준의 차이를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군 정점의 인물인 해군대장 키자로와도 마주하게 되었는데요. 과거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루피는 자신감 넘치게 키자로와 마주하였으며 박빙의 대결을 펼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니카로 변하여 공방을 주고받으며 무승부로 끝나는가 싶었지만 여기서 오로성 세턴성이 등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루피는 최초로 등장한 세턴성과 키자루를 동시에 막아내는 모습을 보였으나 키자루를 넉아웃시키며 순간 체력이 다 소진되어 영감으로 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등장한 음식을 먹으며 급회복한 루피는 세턴성과 키자루를 동시에 날려버리기도 하였는데요. 이후 모든 오로성이 다 등장하고 과거 만남이 있던 도리와 브로기까지 등장하며 미래 벌어질 때 전쟁의 전초전을 펼치기도 하였는데요. 거병의 적단과 함께 세계 정부 정상들과 싸움을 벌였으나 처리거인이 등장하며 이들의 싸움은 정리가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처리거인이 강함을 보여주었으나 너무 오랜 시간 방치되어 자신의 공격을 다 보여주지 못하였었는데요.
처리거인은 안 되겠는지 여기서 선대 조이보이가 남겨둔 패왕색 패기를 발산하였고 오로성들은 모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패기가 얼마나 강한 것인지 해군 중장들마저 이 패왕색 패기에 졸도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도리와 브로기는 이건 샹크스를 웃도는 패왕색 패기라며 과거 조이보이가 얼마나 강한지 간접적으로 알려주었는데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내려온 처리거인과 드니샤 그리고 과거 조이보이와 함께 싸운 시라호시 이전의 포세이돈까지 현 조이보이인 루피와 최종장에서 힘을 합칠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모와 관련이 있는 네펠타리 가문과 뒤의 일족들까지 하나둘 정체가 밝혀지고 있는데요. 현재 루피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꿈을 동료들에게 얘기하였고 다들 무슨 개쌉소리냐며 웃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お前なそんなことできるわけねえだろ 이 장면은 과거 고대 조이보이가 남긴 원피스를 보고 로저가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라며 웃는 장면과 겹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면 현 조이보이 루피와 최초의 해적인 조이보이의 꿈은 이상적으로는 같은 맥락일 수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현재 말도 안 되는 가족력과 니카의 열매를 먹게 되었고 밀짚 모자의 의지를 잇는 점까지 보면 루피는 최종장 원피스를 찾아내고 지워진 100년의 역사 전쟁을 이번엔 세계 정부를 이기며 새로운 시대를 만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엘바프로 향한 현재 루피는 전설의 열매를 먹었다고 불리는 거인족 엘바프의 왕자인 로키와 만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로키는 자신을 세상을 멸할 태양신으로 소개하는 만큼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을지 과거 로키가 먹은 이 열매의 인물은 어떠한 행보를 보였을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 조이보이 루피는 과거 조이보이만큼의 강함을 보여줄 것으로 더 성장하게 될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法の戦士太陽の神ニカ